자,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인데요.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는 뭐 유동적 무효라 해갖고 상당히 우리 경매에서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요즘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범위가 점점 쪼그라드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는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가 있죠. 그럴 때는 이때 그 계약의 효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규율하고 있는 근거 법이 옛날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부동산 공법으로 치면은 헌법적 지위에 있는 그 상위법이에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 있다가 요즘에는 다른 법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사를 갔어요. 그 법이 이제 뭐냐면은 그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법이 이거예요.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요즘에는 거래신고를 바뀐 것 같은데요. 전에는 2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안이 나왔는데 1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것도 안 내면 과태료 내니까 거래신고를 하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토지거래가 이쯤에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고 그렇게 지정이 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는 이게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하고 허가를 받으면은 소급적으로 이제 뭐 계약이 유효하게 되긴 하는데 원칙상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매매 계약을 했다면은 이때 매매 계약의 성격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경매하고도 이제 연결이 좀 돼가지고 이게 뭐 좀 운 좋으면은 좋은 물건을 택해가지고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취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기회는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 이게 11조가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에요. 자, 근데 매매의 경우하고 경매, 공매의 경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매매하고 경매, 공매. 근데 우리는 매매의 경우, 경매, 공매의 경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경매, 공매로 이런 토지를 취득할 때는 미리 사전에 농지증 같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입찰에 참가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입찰 참가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특별 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공매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그냥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 근거 조문을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 조문은 14조예요. 국가 등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특례. 이거 국가가 당사자로 있을 때 협의를 하면은 허가 받은 걸로 간주한다. 이런 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크게 관계가 없고 또 이 토지거래 허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항목이 세 개가 있어요. 이건 토지 수용에 대한 거 이것도 우리하고 관계는 없죠. 수용 주체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허가 받지 않고 수용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을 보니까 없습니다. 시행령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된다고요. 그럼 공매는 사실상 이것도 허가를 안 받고 공매에서 취득하는데 근거 법령을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는 제가 본 것 같은데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근거 법령을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공매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싸잡아서 경공매는 토지거래 허가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근거조문은 이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경매 부분만 이거 나온 거고, 공매 부분은 근거조문을 한번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률의 근거조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공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경공매는 이제 허가 없이 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사적 거래, 매매는 어떻게 되느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를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을 했을 때, 사전에 허가 없이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은, 매매 계약은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하고 비교되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이라는 거는 붕붕 떠다닌다는 거예요. 확정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유동적 무효. 무효 상태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뭐 이랬다 저랬다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취소하고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취소는 일단 취소권 행사하기 전에는 그냥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유효인데 나중에 취소권을 행사하면은 이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유동적 무효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무효. 취소하고는 반전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효인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허가를 조건으로 소급적으로 유효합니다.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동적 무효와 취소는 반전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유동적 유효라고 할 수 있죠. 유동적 유효인데 취소권 행사하면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허가 없이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했다. 채권 계약이죠. 요거는 일단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인데 나중에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으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요? 이 시점에서 유효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유효해요? 계약 시점에서 유효라는 겁니다. 소급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거슬러 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이 무효가 유효로 되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면은 권리가 발생이 돼요? 권리가 발생이 안 되겠죠. 당연히 무효니까 권리가 발생이 안 됩니다. 이때 매매 계약의 주 권리가 매수인 측면에서는 뭡니까? 매매 계약이 유효면은 권리가 발생인데 이게 소유청이잖아요. 매수인 측면에서 매도인 측면에서 뭐 잔금 지급 청구권이 되고 이렇잖아요. 소유청이 무효인 상태에서는 소유청이 발생이 안 돼요. 근데 완전 무효가 아니라 다른 권리, 어떤 그 부수적 권리는 발생이 돼요. 그게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이행 청구권은 발생이 돼요. 토지거래. 이게 스파이웨어가 왜 이렇게 뜨는지 모르겠어요. 토지거래 허가 절차 좀 길죠. 이행 청구. 이거는 발생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소유청이 발생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요, 쌍방이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일부러 안 내주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은 나중에 그냥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인은 토지거래 허가 절차 이행 청구권을 매도인한테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매도인이 요리 빼고 조리 빼고 하면은 이걸 가지고 뭐를 합니까? 자, 매도인이 A라고 치자고요. A. 그리고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 없이 B하고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그랬죠. 나중에 유효가 돼도. 무효니까 소유청은 발생 안 돼요. 소유청 발생 안 되고 뭐가 발생돼요? 토지거래 허가 이행 청구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요약 준말이에요. 허가 이행 청구. 이거는 안 돼도 허가 이행 청구는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B는 A가 C한테 팔 거를 대비해서 뭔가 보존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돈이에요, 안 돈이에요? 이 청구권은. 허가 이행 청구권. 안 돈이죠. 소유청도 안 돈이고. 근데 여기에 피부종 권리를 B가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소유청으로 하면 안 되고 허가 이행 청구권으로 해야 돼요. 허가 이행 청구권. 건을 피부종 권리로 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가처분이라는 거는 피부종 권리가 반드시 특정이 돼 있어야 돼요. 소유청하고 허가 이행 청구권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C가 여기 소유권을 취득해도 여기 가처분이 걸려 있기 때문에 B가 A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은 허가 이행 청구권하고 해갖고 소송을 하잖아요. 그럼 판결문 받잖아요. 그럼 그 판결문을 갖고 단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허가를 받으면은 그제서야 이제 그 유효가 되는 거예요. 소유청이 발생이 되고 그걸 가지고 또 뭐를 합니까? A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 가지고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어요. B 소유권 승소 판결 받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지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가끔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7, 80%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인식을 못 해가지고 소유청을 피보존 권리로 가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인데 그러면 이게 되잖아요. 소유청 발생 안 되고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이행 절차 청구권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소유청으로 가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매 물건이 가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있는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B하고 허가 없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B가 가처분을 했는데 가처분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처분을 했는데 여기가 소유청이에요. 소유청. 번지수 잘못 찍었죠. 이거 소유청 발생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소유청을 피보전 권리로 특정해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면은 법원에서 토지 거래는요 반드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 거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써 있으면은 법원에서요, 야 너 소유청이 있으려면은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거 있어? 그거 한번 소명해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그거 안 해도 돼요. 법원에서 바쁜데 뭐 일일이 뭐 그것까지 들춰보면서 하겠습니까? 변론주의 원칙인데.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B의 대리인이나 B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뭐 이런 인식이 없으면은 그냥 소유청 가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매매 계약이면 무조건 소유청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근데 토지 거래는 반드시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소유청으로 해서 가처분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리고
여기 뭐 시가 강제경매가 들어왔어요. 강제경매. 자, 이거 우리 권리분석 하면은 P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유권 취득을 해도 이 가처분은 인수가 되잖아요. 인수가 된다는 게 영원히 인수가 되는 건 아니고 때로는 뭐 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보존처분은 결국은 지어지기 마련이에요. 임무를 다 하면은. 근데 어쨌든 이거 인수가 되는데 이게 유효냐 무효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가처분의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판례는 소위청으로 했다면은 이거는 무효라 그랬습니다. 번지수가 잘못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판례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일단 무효였다가 나중에 뭐 이 시점이라든지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라도 상관없어요. 사후에 가처분 이후에 허가를 받았다. 아까 유동적 무효니까 허가 받으면 소급적으로 소위청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아까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지 이 가처분이 유효하다고 하지는 않은 거예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사인 간의 그 계약, 법률 행위로 발생이 되는 거고 가처분은 법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급표는 당사자 간의 그 법률 행위로 인할 때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지만 가처분 자체가 치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판례는. 그래서 판례는 여전히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분석을 못하면 이게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거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고 알 수 있고 허가 받았냐 안 받았냐를 좀 알아보고 안 받았다면 유동적 무효인데 피부정 권리를 소유청으로 했다. 그럼 이거는 어느 경우에나 무효입니다. 그럼 P는 어떻게 해요? 대금 납부하고 소유권 등기하고 B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뭐예요? 가처분이 무효다. 왜? 가처분 당시에 토지거래 허가 협력 이행 청구권은 있지만 소위청은 없다. 근데 소위청으로 가처분을 했다. 그래서 무효라는 겁니다. 이 판례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리입니다.